28과에서 배울 내용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지닌 표현들입니다. 먼저 1번 살펴보시죠. 1번 不必 이 단어의 원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 읽습니다. 不必须 그런데 긍정의 의미로 쓰일 때는 必须 필수, 짝수로 쓰였죠. 하지만 여기에 부정사 뿌가 옴으로써 세 글자가 되었기 때문에 뒤에 오는 쉬가 탈락이 된 겁니다. 즉 역시 짝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삐 자체로도 반드시, 쉬 자체로도 반드시라 짝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삐쉬를 놓아준 건데 앞에 뿌가 왔으니까 짝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쉬를 탈락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비 자체가 뭐뭐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라는 뜻을 지니게 된 거죠. 예문 따라 읽습니다. 你不必说 너는 말할 필요가 없어. 말 안 해도 돼. 라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没有必要 没有必要 没有는 뿌의 과거형으로도 쓸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없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必要 필요라는 것을 명사로 보아 필요가 없다라고 풀이해야 합니다. 따라서 没有必要 하면은 뭐뭐할 필요, 즉 명사형으로 쓰인 필요가 없다로 해석하는 것인데 没有의 有는 생략이 가능하죠. 따라서 습관적으로 没必要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는 동사, 명사의 형태가 된 것이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没必要再买新的没必要再买新的 새로운 것을 살 필요가 없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울러 이처럼 의 형태로 끝남으로써 명사형이 된다는 것도 함께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没有必要는 무엇 할 필요가 없으니까 따라 읽어보시죠. 不必要와 같은 뜻이 됩니다. 즉 没必要와 방금 배웠던 不必는 사실상 같은 표현이지요. 세 번째 따라 읽습니다. 不用 용이란 단어 기억하세요? 이 발음은 원래 유 모음으로 입을 잡아줬다 소리가 날 때는 정작 용으로 바꿔주는 특이한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발음은 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을 할 때는 빨리 하다 보니까 이거를 준비할 시간적 형태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용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냥 편하게 부용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의 정확한 발음은 원래 유 잇모음을 잡다가 용으로 소리낸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용은 용이 필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돼요. 예문 보시겠습니다. 你们不用担心你们不用担心 이 딴신의 딴이라는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이 단어는 왼편에 手 손수변 그리고 오른편에 딴 해오를 단 아침 단자가 온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럼 발음의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딴, 手, 딴. 아하. 바로 해오를 아침 단자가 발음을 준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딴, 아침 단자는 땅 위에 태양이 떠오른 모습을 그대로 그려낸 상형 문자입니다. 따라서 발음이 온 거죠. 하지만 일정 부분 의미도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딴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요? 먼저 의미가 手에서 왔으니까 손과 관련된 겁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동작과 관련된 거죠. 딴이라는 것은 아침 단짠 때 땅 위로 해가 솟아오른 모습이죠. 그럼 이것은 마치 하늘에 태양이 걸려있는 모습과도 흡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옷 등을 걸다라는 것이 있었죠. 자, 거는 것도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딴이라는 단어가 걸 단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걸다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그럼 딴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마음을 거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를 함축할까요? 어떠어떠한 일에 내가 마음을 거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그 일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마음을 건다는 얘기는 마음을 거기에 둔다는 얘기죠?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딴신이라는 단어는 걱정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딴신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와도 같은 뜻으로 쓰여요. 따라했습니다. 꾸아신, 꾸아신. 이 꾸아는 걸 괴자죠. 역시 걸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꾸아신 마음을 걸다, 신경 쓰다, 걱정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딴신, 꾸아신 두 단어는 똑같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你们不用担心 하면은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라는 뜻이 되겠죠. 아울러 이 不用 이라는 단어는 줄여서 다음과 같이 발음하기도 합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뻥, 뻥. 글자 모양을 잘 보시면 위에 뿌, 아래에 용이 합쳐진 글자임을 알 수 있지요. 이는 마치 앞서서 설명드렸던 不要와 别가 같은 글자다라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즉 원래는 不要 뭐뭐하지 마라 뭐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금기의 명령형인데 이것을 줄여서 别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不用 역시 줄여서 뻥으로 바꿔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你们不用担心 이 표현은 你们뻥担心으로 바꿔 써줘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야, 말할 필요 없어. 야야, 너 말할 필요 없어. 이제 중국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你不用说,你不用说. 그리고 이것을 줄여서 你甭说,甭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뻥은 원래 표준어가 아니라 方言, 방언, 사투리입니다. 특히 북방 사투리예요. 따라서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써왔던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표현 쓰지 않나요? 아따 좀 거시기하네. 이거 원래 어디 사투리예요? 전라도 사투리죠. 하지만 일부 사투리들은 워낙 유명하고 재밌어서 서울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즉, 뻥 역시 원래 북방의 사투리인데 이것이 재밌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 겁니다. 따라서 표준어는 아니지만 표준어처럼 돼버린 표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문 2, 3 신경 쓸 거 없어. 뻥관, 뻥관, 관이라는 단어는 우 몸과 안 몸이 합쳐져서 우안 발음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 관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이 관은 관여하다, 관리하다, 신경 쓰다라는 뜻이 되므로 뻥관 하면은 신경 쓸 것 없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역시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뻥쇼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따라 읽어보시죠. 용, 용. 이 단어는 원래 쓸 용자죠. 쓰다, 사용하다, 이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그럼 원래 의미의 동사 앞에 뿌를 놔준 형태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럼 不用 무엇을 사용하지 않다, 무엇을 이용하지 않다, 무엇을 쓰지 않다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不用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것이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의 不用, 즉 줄여서 뻥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 무엇을 이용하지 않다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한눈에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문 4와 5 먼저 살펴보시죠. 따라했습니다. 我不用工具我不用工具 工具는 공구, 도구지요. 그럼 我不用工具 하면은 나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뭐할 필요가 없다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왜? 나는 공구를 할 필요가 없어? 공구? 여기에서의 공구는 요새 인터넷 용어인 공동구매의 뜻이 아니죠. 도구를 뜻하죠. 따라서 문법상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따라 읽습니다. 不用钥匙开锁不用钥匙开锁钥匙는 열쇠라는 단어예요.
따라했습니다. 钥匙, 钥匙. 다시 한번 钥匙, 钥匙. 어때요? 두 단어의 발음이 같죠? 원래 이 단어는 钥匙 그리고 이것은 钥匙 로서 성조가 다릅니다. 하지만 일상 회화에서는 말을 빨리 하죠. 그러므로 두 단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명백하게 두 단어가 다른 뜻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钥匙 단어는 뒤에를 보통 경성 처리에 읽습니다. 钥匙, 钥匙 이렇게 말했지요. 따라서 钥匙는 열쇠를 뜻합니다. 반면에 钥匙 이 단어는 지금 설명드리는 발음, 기초편에서는 언급되지 않을 단어입니다. 하지만 후에 또 설명드릴 중급편에 나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 钥匙 라는 표현은 만약, 만일, 뭐뭐이라면이라는 가정의 의미를 지녀요. 따라서 둘 다 자주 쓰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들었을 때 구별하기 위해서 열쇠는 钥匙, 만일, 만약 뭐뭐이라면이라는 가정의 의미는 钥匙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钥匙, 열쇠는 어떠한 물건과 함께 마치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서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지요. 뭘까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锁, 锁, 잠그다 또는 잠기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명사가 바로 잠금 장치니까 자물쇠가 되는 겁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钥匙, 锁. 다시 한번 钥匙, 锁. 열쇠, 자물쇠, 열쇠, 자물쇠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함께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수어는 말씀드렸다시피 자물쇠라는 명사의 뜻 외에 잠그다 또는 잠기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지녀요. 따라서 다음의 단어 또 역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锁门, 锁门. 그러면 문을 잠그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반면에 门锁, 门锁 하면은 이것은 문이 잠기다라고 풀이된다는 얘기죠. 왜? 문이 잠근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은 사물이기 때문에 잠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수어, 잠기다라고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했습니다. 钥匙, 수어. 그리고 동사로 쓰였을 때 수어먼, 문을 잠그다. 门锁, 문이 잠기다라고 해석되는 것이죠. 그럼 锁门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문을 열다가 되니까 따라했습니다. 开门, 开门, 锁门, 开门이 되겠죠. 그럼 门锁, 문이 잠기다라는 표현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门开, 门开라고 표현합니다. 즉 不用钥匙
카이수어 하면은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카이수어 자물쇠를 열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제 이 두 표현의 공통점을 보시면 모두 부용이 나왔는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의 품사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공주, 공구, 도구,钥匙, 열쇠.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모두 명사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不用 뭐뭐할 필요가 없단지 不用 뭐뭇을 이용, 사용하지 않단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용 뒤에 나오는 단어가 어떠한 품사를 갖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즉 무엇뭇을 사용하지 않다일 때는 용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옵니다. 반면에 뭐뭐할 필요가 없다, 不用担心, 不用管, 不用说 이처럼 명사가 아닌 단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아울러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표현의 반대말은 뭘까요? 뭐뭐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뭐뭐 할 필요가 없어요. 뭐뭐 해야 해요. 가 서로 상반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럼 뭐뭐 해야 한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다음의 단어들도 함께 아울러서 살펴봅니다. 5번 따라 읽어보시죠. 必须, 必须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미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필수라는 표현이 있지요. 必 반드시 필, 쉬 터럭 숫자인데 역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두 단어를 함께 붙여준 거죠. 따라 읽습니다. 예문 我必须完成任务我必须完成任务我必须完成任务 나는 반드시 임무를 완성해야 돼 라는 형태로도 쓸 수 있겠죠. 참고로 任务, 任务, 임무의 任이라는 이 단어는 사성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 임시로도 쓰여요. 이때는 성조가 바뀌어서 人, 人으로 이성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人, 人. 참고로 우리나라는 임시가 둘이 있죠. 하나는 수풀림 그리고 하나는 성씨 임자인데 자 여기에서는 人으로 나오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이성으로 발음해야 하는 거죠. 따라 읽습니다. 린, 人. 사실 린은 림씨고 人 이야말로 임시인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 때 림씨로 발음을 하면 북한과 발음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두음 법칙으로 적용하여 모두 임시로 바꿨죠. 오늘날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림으로 발음해도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한국에서는 모두 이 수풀림과 성씨임을 모두 임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째 따라 읽어봅니다. 有必要 有必要 이것은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역시 동사 목적어의 형태로 쓰인 동빈 구조지요.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我们有必要
改变世界我们有必要改变世界 우리는 세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로 직역이 되는데 이 표현 주의할 것. 안 바꾸고 싶으면 안 바꿔도 된다라는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거죠. 즉, 우리는 세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와 같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改变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역시 짚고 넘어갑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改变 改变 改는 고칠 개, 变은 바꿀 변자죠. 따라서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단어들을 나란히 놔줌으로써 짝수로 만들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改 단독으로 써줄 수 있고 变 역시 단독으로 써줄 수 있는데 改는 고치다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变은 바뀌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 차이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과 역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연습 문제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이어서 제가 2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